이 정도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이라도 각하가 돼야 된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마쳤고 우리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탄핵 심판 10차까지 이어오면서 이미 기세는 꺾였다라고 해야 하나요? 탄핵 심판 5차 때부터 홍장원의 메모, 체포 명단 메모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곽종근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증언도 오염됐다라는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탄핵 심판을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문형배는 TF 존재까지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어왔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의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뺀 탄핵 심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법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이 주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40혁의를 임명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것만 봐도 탄핵 기각 사인이 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들이 40혁 카드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 언론과 짬짬이가 되어서 만장일치, 전원일치라는 프레임으로 또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위법이 있었음에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법도 없고 위헌적인 사실조차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진행을 못하고 멈춰 있는 건 그들이 대단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만장일치 프레임 누가 기획했을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 검색을 해보면요, 최근 부쩍 전원일치, 만장일치 이거가 해시태그로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만장일치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의 도움을 받고 있는 헌재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는 필수가 아니다 라고 비공식 채널로 뜻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지금 만장일치에 대한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프레임에서 왜 놀고 자빠졌느냐? 그 안에 표가 당연히 갈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해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만장일치로 자꾸 이끄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5일에 문화일보를 통해 가지고요, 이 헌법재판관들이 비공식 채널로 근거 없다. 우리가 전원 일치로 답을 내려고 지금 평의를 거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 채널이잖아요. 실제로는 헌법재판관들 안에서 지금 평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논쟁을 벌린다라는 거죠. 논쟁을 벌려서 각각의 지금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지금 여지는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찝찝함은 남겨둬야 되는 거죠. 분명히 탄핵 심판 결과가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각각의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의 메모, 내란죄로
이제 몰고 가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죠. 어떤 거냐? 홍장원의 메모가 있었고, 하나는 곽종근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체포 지시. 이 부분 두 개를 가지고 국헌문란과 폭동을 일으켰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아서 지금 탄핵 심판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 자체는 지금 오염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필체 감정으로 박선원의 필체와 홍장원의 메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라고 지금 감정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홍장원이 메모를 했다는 시간도 1분 1초로 우리가 CCTV 까자 했는데 진짜 까보니 전혀 어떤 것 하나 매치가 되는 게 없었고, 그래서 홍장원은 5차 때부터 흔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변론기일 10차 때 홍장원 다시 콜 때렸죠. 왜? 이 내란머리의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압니다. 아, 이게 어떤 공작의 세력, 체제 간첩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선원이 홍장원의 이 메모를 조작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게 했구나.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법복을 입은 법조인으로서 법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면 이거는 기각이고 인용이고 없습니다. 그냥 각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각하랑 기각도 어느 집단에서 어떤 세력이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이 좌파 진영의 나팔수가 되어주는 그 언론들이 주로 만장일치 프레임을 필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노컷뉴스, 경향신문 이런 곳이 재판관의 만장일치, 소수 의견은 명시한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 만장일치. 시진핑은 다 만장일치입니다. 거부가 없습니다. 북한도 만장일치죠. 거부했다가는 개밥됩니다.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뭐라고 다루냐면요.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사회 통합을 위해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통합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죠. 사회 통합은 정치 영역입니다. 각자 판결문을 내서요, 그 뜻을 정리를 하고, 이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입니다. 지금 이제 판결문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7분에게 판결문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견을 담은 또 판결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장일치로 자꾸 모은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 결론을 내린 다음에 평의를 열어야죠. 평의를 열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결정을 다 한 다음에 자 모여서 나는 각하, 나는 기각, 나는 인용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이 평의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그 순간 각하 결정이 나는 거죠. 지금 8명 중에 6명이 찬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6명의 찬성이 안 나오고 3명이 각하를 한다, 기각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끝. 직무 복귀, 끝.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판의 주문은 각하, 기각,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이 6명을 탄핵 인용의 6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을 들인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탄핵 만장일치를 한번 언제 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다. 이때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4%까지 떨어졌죠.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만장일치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 의견을 나머지 재판관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만장일치 판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진짜 흥정인 겁니다. 누구 하나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내렸다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요,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심플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노무현 때 위법 있어도 탄핵 기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법도 없고 위헌도 없는 이 상황, 이 사실조차 안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고민하고 있는 건 안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인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쥐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관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힘을 실어다 줬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 사실 없다. 그리고 탄핵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물론 비상계엄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법 영역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세운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한 존재다.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만든 대통령이죠. 따라서 주권자의 의지가 절박한 판단 기준, 국민들의 지금 지지가 48%까지 갔죠. 우리 주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법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의 기준으로 가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판결에 이 정치 세력의 콧김으로 가지 말고 지금 국민들 여론을 반영해 봐라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이인재 전 의원은요, 헌재 재판관들 광화문의 함성에 귀를 닫지 말아라.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3월의 봄을 희망으로 넘치게 하자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것을 왜 끌고 왔냐면, 그때 당시 헌재가 기각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권한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달려들어서 해석하겠다라는 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죠. 내로남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가 아닐 겁니다. 헌재 내에서도 지금 4대4가 갈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이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재판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관들의 판결을 하나로 끌기 위해서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이 추악한 세력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전원일치 판결을 내기 위해서 TF가 물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국민의 상당수가 이 TF의 구성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고 국적도 공개하지 않았고 하는 짓거리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헌재의 움직임에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찝찝한 것은 뭐냐면요, JTBC,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러면 JTBC, 가짜뉴스, 이런 게 이퀄 관계가 좀 정리가 되죠. 이 JTBC에서 실시간으로 헌법재판소 내부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사로 썼다가 황급하게 삭제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과 짬이짬이가 되었는지, 그 언론에게 어떤 내용을 흘리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 이 뭐 기우제식으로 기사를 써대는 이 노컷, 조선일보, 이런 것들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각각의 의견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공산당식으로, 인민 최고회의식으로 가둬놓고 하나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거듭거듭 회유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죠.
내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서 기사로 쏟아질 것 같은데요. 곽종근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던 곽종근의 녹취가 터졌습니다. 누구로부터의 압박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애들이 다 사정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내란죄로 엮기 위해서 들러붙은 박선원과 김병주가 있었죠. 이 정도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이라도 각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빠르게 정상화가 답이겠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